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5%에 달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1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5%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0월의 잠정치 3.5%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만 3.2%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이 6년 만에 6% 아래로 내려가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가운데 저유가로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Business investment lags consumption or lags economic growth. Then 2015 could also be a fairly strong business investment climate.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돌파하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성장률 호재로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3분기 순수출 증가율이 잠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등 미국이 내수 중심의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저조한 주택 판매와 실질 소득 증가율이 개선되느냐가 미국 경제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늠할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마리화나를 주문하고 배송해주는 이른바 앱 서비스에 대해서 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마리화나 판매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 D를 위반했다 하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인데요. 향후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LA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오늘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네스트드랍을 상대로 LA시 검찰이 제기한 마리아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LA의 마리아나 배달 서비스는 한 달여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스트드랍은 앞서 지난달 중순 기존 알코올 판매에 더해 마리아나 관련 제품의 LA 지역 판매를 시작했는데 위치 설정을 통해 마리아나 판매업자들을 연결해 수십여 가지의 마리아나 제품들을 가정집으로 배송해왔습니다. Ruling is very important. It's consistent with our interpretation of Proposition D, which says that there is no lawful delivery of medical marijuana except by a patient to his or her home or by a caregiver to a specific patient. 네스트드랍 측은 이번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맞서 예비 심리부터 법무팀을 가동하며 정식 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4일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의약용 마리아나 판매의 적법성을 호소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So even though we always intend to operate legally, the court costs to tell them that are incredibly high, and it wasn't exactly in our budget as an early stage startup. So thank you, Mike Feuer. 법원이 일단 시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진행될 정식 재판 역시 검찰 측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미 오락용 마리아나까지 승인한 타주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향후 불법 음성 거래가 고개를 드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어 앞으로도 마리아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법정 안팎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무장괴한에게 피살당한 뉴욕 경찰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장례 기간만이라도 경찰에 대한 항의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경찰의 열병 사이로 무장괴한에게 피살된 웬지안 리우 경관의 장례 차량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떠난 리우 경관은 결혼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Our neighbors, the entire New York City community, friends and co-workers for the help and support they provide.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한 장례 기간이 끝날 때까지라도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o I'd ask any organizations that were planning events or gatherings that are about politics and protest, that could be for another day. Let's accompany these families
on their difficult journey. Let's see them through the funerals. Then debate can begin again, but until that time, it is our obligation to respect them. 하지만 뉴욕시 경찰 노조는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흑인 편향적인 경찰 개혁 정책과 항의 시위대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That blood on the hands starts on the steps of City Hall in the office of the mayor. 경찰 측은 이번 경찰 피살 사건을 일종의 암살 행위로 규정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사태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사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KBC 방송의 김문경 기자입니다. 송년 자문위원 워크숍에는 디펜스 포럼의 대표이자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초청돼 북한 인권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국을 압박해서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하고 언론계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A number of things that we need to be doing, beginning with saving lives. The situation in China is worse than ever for the refugees. We need to do more to press China to stop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putting North Koreans in grave danger and basically forcing them back to North Korea, knowing that they will face torture, imprisonment, and even the prospect of execution. Korea had a terrible tragedy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My argument is that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today,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and the UN and Europe must unite to force Kim Jong-un's regime to change. 강연이 끝난 후 조슈아 변호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건배사에서 걸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고 외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20여 명의 모범 자문위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 감옥에서 숨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중국의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 감옥에서 숨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고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북한에 인접한 중국 옌지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납북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목사가 북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굶어 죽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북한 책임 입증이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2심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하고 고문했다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법정 진술을 못하게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목사를 고문해서 숨지게 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는 겁니다. 법원은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한 것은 그가 1990년대에 10년 가까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도왔고 선교 활동도 벌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 20명은 지난 2005년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만약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 시도를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결국 성탄절에 미국에서 상영됩니다. 일반 개봉관이 아닌 독립영화관들이 상영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형 극장들의 상영 포기와 소니 픽처스의 개봉 취소로 논란을 초래했던 미국 영화 인터뷰가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독립영화관인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 극장은 성탄절에 인터뷰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더 플라자 극장도 상영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른 독립영화관들도 가세할 움직임이 있다고 밝혀 인터뷰 상영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해킹과 테러 위협에 따라 영화 제작사인 소니는 지난주 인터뷰의 일반 상영관 개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I am sympathetic to the concerns that they faced. Having said all that, yes, I think they made a mistake. 하지만 해커들에게 굴복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온라인 배포 등 공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소니를 공격한 해커들은 영화를 일반에 공개하면 테러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후속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요즘 연말 송년회 등에서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폭탄주는 알코올을 더 많이 섭취하게 돼서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인 3명 중 2명은 폭탄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회식 자리,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술자리는 을의 2차로 이어지고 폭탄주를 먹다 보면 주량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를 더 띄우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마시면서 이제 목 넘김이 쉽고 비슷한 주량을 가진 30대 남성 3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맥주와 소주 그리고 이 두 가지 술을 섞은 이른바 소맥 폭탄주를 넉 잔씩 마시게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습니다. 폭탄주를 마신 남성의 수치가 다른 술을 마신 사람보다 2배가량 높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더디게 떨어졌습니다. 맥주의 탄산가스가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촉진시켜 더 빨리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주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음주 경험자 가운데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은 55.8%로 전년도의 32.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술의 종류보다 알코올의 양이 중요한데 폭탄주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돼 건강에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한 잔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내로 몇 잔을 먹기 때문에 그 간이나 아닌 모든 장기에 여러 가지 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20대 4명 가운데 1명은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은 이른바 에너지 폭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5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